인버스 키네마틱스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 가지고서 조금 더 특이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숙제도 잔뜩 내줬고 중간고사 기간에 확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들 빨리빨리 하시기 바라겠고요. 동영상 안 본 친구들도 빨리빨리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앞부분은 좀 쉬운 내용, 여러분들이 학부 때 배웠던 인버스 키네마틱스에 대한 부분 조금 설명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냐? 자,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우리가 어널리티컬 솔루션으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는 뉴머리컬 메소드로 푸는 방법,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손으로 푸는 것들, 손으로 풀어서 수식을 얻어내는 것들 어널리티컬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널리티컬 솔루션이 있으면 되게 좋겠지만 이걸 구하기가 되게 어렵거나 지난번 휴머노이드 다리 같은 경우에는 어널리티컬 솔루션이 나와 있는데 유도 보면서 쫓아갈 수는 있더라도 처음에 내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유도를 할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보통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뉴머리컬 메소드들을 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일단 어널리티컬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일단 논문을 찾아보게 되어 있고요. 거의 대부분 그냥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필요하면 논문이나 책에 나와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 이상한 변태적인 로봇을 만들거나 팔고 있는 협동 로봇들 이런 경우들 보시면은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구하기 어렵게 생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널리티컬 솔루션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뉴머리컬 메소드를 쓰는 거고요. 이제 이 어널리티컬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학부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지만 이 포워드 인버스 키네마틱스 학부 때 로봇공학에서 6번째 챕터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자유도 스카라타유 로봇이 있으면 X하고 Y, L1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L2 C12, Y는 L1 S1 플러스 L2 S12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자,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얘네 두 개를 제곱을 해서 더하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때문에 수식이 간결해지면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2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하고 사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포워드 키네마틱스에서 나온 솔루션 X하고 Y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고요. 그러면 수식이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세타2를 첫 번째 수식에서 제곱해서 더하면은 얻을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학부 때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입력이 세타1, 2 들어가면 출력 x, y가 나오는 것이고요. 여긴 벡터로 표현되어 있어서 x 헷 되어 있고 세타에 대한 벡터, x에 대한 벡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들을 넣으면은 끝단의 위치 x, yg x 벡터로 크게 표현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는 이게 반대로 돼서 끝단의 위치 정보 x, yg 오리엔테이션 포함해도 좋습니다. 이걸 넣으면 세타 각도가 벡터로 나오는 것, 이게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기본 정의입니다. 쉽고 이거 옛날에 다 배운 거라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x하고 y 이걸 보고서 우리가 얘네를 어떻게 세타1하고 세타2를 구할까 라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은 수식을 잘 보고 정형화된 어떤 패턴이 없습니다. 수식을 잘 보고 내가 이 코사인 사인 있는 거를 없애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이 과정을 우리가 어릴 때 연립방정식 푸는 것처럼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수식들을 마구잡이로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인하고 코사인이 있기 때문에 선형인 경우에는 사실 세타1만 남기겠다 세타2만 남기겠다 하는 게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되는데 이 수식들이 의미하는 바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비선형입니다.
세타1이나 세타2가 사인과 코사인 함수 안에 있기 때문에 비선형 함수가 되겠고요. 비선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식을 간단하게 세타1에 대해서 모은다거나 세타2에 대해서 모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식 스타일들은 전부 다 연립방정식 스타일들이고, 연립방정식은 전부 다 선형이기 때문에 선형이라서 우리가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반면, 이 비선형 로봇공학에서 나오는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전부 다 비선형이기 때문에 세타1과 세타2를 뽑아내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코사인과 사인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하면은 한두 개의 항들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을 해서 합쳐놨더니 코사인 세타2에 대한 수식만 남았고, 이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세타2에 대한 거를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타2를 구하고 나면 다시 세타1을 구하는 작업을 한 거고요. 이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날 텐데요. 지난번 바이패드 풀 때 보시면은 K1, K2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하나가 풀리고 난 다음에는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K1, K2가 서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코사인, 코사인1, 사인1, 사인1. 오늘 펜을 안 갖고 와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부터 코사인 2법칙, 사인 2법칙을 쓰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수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라는 부분. 이 똑같은 방법이 여러분들이 바이패드 발바닥에 인버스 키네마틱스 구할 때도 똑같이 사용이 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푸는구나 라는 것들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 여기는 SF 예제니까 여기서는 제가 빼겠고요. 이거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로봇공학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여기 따로 예제는 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로서 얘기를 드리면은 스카라 이자이더 로봇의 포워드 키네마틱스로 90도를 대입을 하면은 호모지니우스 매트릭스가 나와서 이때 L1, L2는 전부 다 길이가 5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5인, 글씨 쓰기 어렵다. 여기 이제 원점이 있고요. 5만큼 간 다음에 이렇게 꺾이겠죠. 그러니까 처음 각도가 90도. 다시 할게요. 이게 평면이면 여기가 0도이니까 여기 90도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팔이 이렇게 꺾인 거죠. 둘 다 90도예요. 세타1도 90도, 세타2도 90도니까 이 길이가 5이면 각각이 5이면 우리는 수식을 풀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좌표는 어디냐면 마이너스 5,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좌표가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좌표가 바로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5로 나왔는데요. 인버스 키네마틱스 루틴에 대입하면은 각도가 90도, 90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세타 1, 2 알고 있는 값을 넣으면 x가 나오고요. 포워드 키네마틱스에서 인버스에서는 포워드의 결과물을 다시 x, y에다 넣으면 세타 1, 2가 나오는 이런 관계입니다. 간단하니까 이건 따로 예제 만들지는 않겠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사용할 때에는 자, 앞부분의 수식에서 바로 애매한 부분이 하나가 존재를 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해가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스카라 타입 로봇은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 해가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각도가 플러스만 있어야 되는지 또는 마이너스만 있어야 되는지를 토대로 해서 이 부분을 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버스 키네마틱스 여러분들 그 뭐죠? 자, 학부 때 배우신 내용에서도 인버스 키네마틱스 1이 있고 2가 있어서 얘를 1에 대해서는 자 Q2가 무조건 0보다 크다 해서 여기에 플러스인 예제를 푸는 거고요. IK2의 경우에는 Q2가 무조건 음수다. 음수는 이렇게 되겠죠. Q2가 양수인 경우에는 두 번째 각이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고요. 음수다라고 하면 이게 로고 8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향해야 되니까 이때가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1, 2로 갈라져서 해가 두 개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 열심히 배우셨고요. 그때 예제에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두 개가 있다라는 게 오늘 얘기 드릴 굉장히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자유도 스카라타임 로봇에서도 해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육자유도면 해가 몇 개가 있을까요? 이게 오늘 제가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해가 되게 많을 수도 있고요. 4, 5개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유일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해가 많을 때 우리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조건들이 있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사인 세타2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라고 하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플러스고요. 무조건 지금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표현된 거는 Q2 세타2에 해당하는 것이 무조건 음수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음수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꺾이게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오늘 뒤에 있는 복잡한 수식으로 등장을 하겠고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우리가 풀 때는 플러스가 나올지 마이너스가 나올지 그걸 미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왼쪽 수식을 쓰려면 플러스다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요. 오른쪽 수식을 갖고 쓰려면 얘는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각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조건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뒤에 있는 뉴머리컬 메소드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학부 때 여러분들 숙제로 했던 예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세타2가 플러스인 경우이고요. 학부 때 다 배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라인 따라가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쫓아가는 얘기고 이때는 세타2가 음수인 경우이고 그래서 음수인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최소한 2개 있다라는 거 상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인버스 키네마틱스에 해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그 제로로봇 시뮬레이션 안에 있는 거를 가지고 제가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force라고 하는 명령을 써서 이제 x좌표가 400, y가 0, z가 0인 곳에 로봇 끝단이 위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cforce 명령을 쓸 거고요. 400에 00, 그 다음에 롤 PCO의 경우에는 0이다 라고 하면 지금 로봇 팔이 어떻게 자세를 잡았습니까? 손목이 안쪽으로 꺾어져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손목 부분이 안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베이스 쪽을 향하고 있고 요 지금 빨간 점이 있는데 요 부분이 400 좌표입니다. 그래서 요 한 칸이 100이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00 여기 빨간색이 보이잖아요. X축입니다. 그래서 400 공공좌표에 로봇팔이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케이스 2, 이제 케이스 1이고요. 케이스 2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동일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처음에는 600,000 좌표에 갔다가 그 다음엔 400,000으로 움직여서 같은 점에 앞서 페이지의 케이스 1하고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X좌표가 600좌표로 갑니다. 네, 지금 600좌표 여섯 번째 칸까지 끝단이 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400,000을 쳤더니 어디가 있나요? 네, 지금 보시면은 칸을 세 보시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인데 이번엔 손이 어디를 향하나요? X축 방향, 바깥쪽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앞서서 보시면 안쪽을 향하고 있고요. 400,000을 향했더니 400,000인데 손목이 안쪽으로 꺾여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그림 잘 생각하시고 두 번째 예제를 보니까 600,000으로 갔다가 움직여라. 그래서 멀리 저쪽 손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다가 시포스 400,000을 불렀더니 이번에는 바깥쪽을 향하면서 손이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제들을 하시면서 코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코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예제가 있는데요. 제로2 예제 또는 G02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제를 보시면은 제로로 시작하는 거는 그리퍼가 없고요. G가 붙어 있는 것들은 그리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로2 예제는 돌려보시면은 이런 예제가 되겠고요. 이 안에 함수를 보시면 move 명령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퍼가 있는 로봇의 경우 이제 한번 보시면요. G02 하고 불러봅니다. 얘는 조금 더 복잡한 명령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move 명령, 얘는 그냥 조인트가 움직이는 모터 쪽 명령하고 제가 같다고 했고요.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수치적으로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C포스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C포스는 여러분들 로봇공학 응용에서 배운 거 한 가지 타입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사례에 해당하겠는데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풀어서 우리가 입력으로는 X, Y, Z, 알파, 베타, 감마를 대입을 해서 여기 순서가 지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 녀석들을 대입을 해서 각도를 구한 다음에 그걸로 포지션을 푸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실까요? G02에 동영상에 보면 G02 예제잖아요. 400에 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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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팔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보시면 안쪽을 향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600을 한번 가볼까요? 600을 가게 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니 팔이 바깥쪽을 향할 때는 바깥쪽으로 잘 움직였는데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던져 보겠고요. 600에 0에 400 하면 지금 팔이 한 바퀴를 돌면서 이쪽으로 와버렸고요. 여러 가지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요. 위로 올라가 볼까요? 0에 0에 600. 계속해서 뭔가 중심 쪽을 향하고 있죠. 800. 펴지질 않네. 계속해서 좌표는 늘어나지만 로봇 팔은 비비비 꼬이고 있는 중입니다. 껐다 다시 켜야겠네요.
펴지질 않아서 자, 다시 한번 돌려보겠고요. 자, 이 상태는 아까 예제처럼 600,000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깥쪽을 향하고 있고요. 그죠?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뭐 옆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Y좌표로 100만큼 옆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때도 바깥쪽을 잘 향하고 있고 마이너스 100을 하더라도 바깥쪽을 잘 향하고 있고요. 700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멀리 가는 앞쪽 7 좌표까지도 잘 가고 있고 400 좌표로 이동을 해도 팔이 바깥쪽을 잘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가 스치는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이 로봇 팔의 초기 위치가 어떤 상태였는가에 따라서 해가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팔을 포지션 명령을 가지고 쭉 펼쳤고요. 이 상태에서 C포스를 불러볼게요. 우와, 이거는 아예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아예 이 경우는 해가 만족을 못했습니다. 400 좌표에 가지도 못했고요. 계속 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실패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100 좌표라고 했는데 실제로 완전히 팔이 펴지질 않아서 조금 더 마이너스 10 정도 넣어서 두 번째 각을 바꿔보겠습니다. 이쪽이 아니네. 팔을 조금 이쪽 오른쪽 X축 방향으로 꺾어 놓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팔이 약간 X축 방향으로 꺾여져 있죠. 10도 정도. 이 상태에서 C포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랬더니 바깥쪽을 잘 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힌트를 좀 여러분들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이 오른쪽으로 지금 X축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데 마이너스를 넣어서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서요. 이 상태에서 C포스를 써볼게요. 그랬더니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안쪽으로 손목이 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예제 중에 하나이고요. 자, 포지션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0, 10, 000. 그러면 가운데 놓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중요한 포지션. 지금 보면 두 번째 축이 플러스 10도여서 저쪽 반대편의 Y축 방향에 조인트 축이 있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도를 움직이면은 이와 같이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C포스를 썼더니 C포스 400,000을 했더니 이번엔 아예 또 틀리게 나왔네. 왜 이렇게 할 때마다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내가 원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나타날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이슈화해서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이고요. 오른쪽으로 약간 향했을 때는 400,000으로 갔더니 X축 플러스 방향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C포스가 마이너스를 넣어서 지금 가운데서 딱 보면은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팔이 휘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C포스를 써보면은 이번엔 또 잘 되네. 참 만상하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위치에 따라서 C포스가 계속해서 다른 곳에 가는지 코드를 한번 보세요. C포스 명령은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가지고 있는데 인버스 키네마틱스 코드로 가서 보시면은 XYZ, R31, R31, R21이 있고요. 자,
자, 맨 처음에 앵글 값들이 0도, 다 0도를 넣으면 싱글러가 되기 때문에 세타 1, 2, 3, 4, 5, 6를 10도, 마이너스 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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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도 이런 값들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이 값을 토대로 해서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 루틴이 약 1000번, 최대 1000번까지 돌리면서 가장 비슷한 데를 찾는 겁니다. 근데 요때 되게 작은 차이들, 요때 값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보시면요. 포지션 0-10에 0이라고 붙여놨는데 요때의 값을 보시면 크게 좀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P 컨트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각도가 완벽하게 똑같지 않아요. 이 상태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75에 29도, 두 번째 값은 플러스 100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99.999도, 여기는 1134도. 이거 되게 이상한 값이 있죠. 180, 마이너스 80, 180. 얘는 지금 포지션 어디 한번 볼까요? 포지션 명령이 리턴하는 것은 XYZ 롤 피치 요입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값마니까 요 피치 롤이라서 180도 마이너스 80도 180도 위치는 1134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값들이 C포스를 한번 돌리고 나서 보시면은 다시 포지션으로 해서 위로 돌아가면요, 값이 요 경우는 거의 똑같게 나왔네요. 별 차이 없습니다. 이거나 여기 있는 거나 똑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때 값들에 따라서 C포스 명령들이 수렴을 다르게 한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수치 오류들에 의한 것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번에는 C포스 400이 얘는 지금 보시면 이번엔 또 안쪽을 향하고 있고요. 다시 똑같은 위로 올라간 다음에 C포스 명령을 써봤더니 이번에 또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끝단이 400,000에 가는데 굉장히 다채로운 여러가지 사례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루션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3번 축이 어떨 때는 플러스 방향에 있다가 어떨 때는 마이너스 방향에 있으면서 이 값들이 2개 이상의 헤드를 보여주고요. 바로 이 부분 3번 축도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5번 축도 손목이 안쪽을 향하기도 하고 바깥쪽을 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지네 마음대로 이렇게 비틀리면은 우리가 이 로봇을 가지고 인버스를 풀어서 뭔가를 써먹기가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제 대표적인 사례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C포스 명령을 썼을 때 지금은 이 3번 관절이 그래도 Z는 0보다 큰 평면 위쪽에 있고요. 이 지금 있는 바닥면보다 위쪽에 있는데 이게 아예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나타나죠. 그리고 5번 관절에 의해서 어떨 때는 손이 안쪽을 향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깥쪽을 향하기도 합니다. 그 자질구레한 조그만 수치 에러들이 쌓여가지고 이 녀석의 해는 내가 안쪽으로 갈까 바깥쪽으로 갈까가 크게 변동하고 뭔가 분기해버린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이 수치 에러에 의해서 초기 상태가 똑같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수치 에러 때문에 얘네들은 안쪽을 향할 수도 있고 바깥쪽을 향할 수도 있죠. 자, 여기서 되게 주의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을 보시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지금 보시면은 1번 축도 서로 다릅니다. 1번 축도 지금 보시면은 얘는 어느 쪽이에요? 이쪽을 향하고 있죠. 요 2번 축이 저쪽을 향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방향 마이너스 Y 방향 쪽을 향하고 있어요. 3번 축의 방향은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이 팔이 왼쪽에 있는 팔이 1번 축이 180도 돌아온 게 바로 이 상태이기 때문에
3번 축의 방향도 하나는 왼쪽에 있는 거는 예를 들면 마이너스 방향이라면 이쪽에 있는 거는 플러스 방향으로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플러스 방향 또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각 관절들이 크게 튀어버리면은 이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마치 앞서서의 예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때는 왼쪽 그림의 경우에 왼쪽 경우에 예를 들면 플러스 30도였다고 치겠고요. 오른쪽 경우는 여기가 원점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30도가 되겠습니다. 해가 두 개가 너무 큰 격차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방향이 반대이고 값은 거의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값 차이는 굉장히 큰 거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가 0도, 180도 또는 90도 근처에서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라디언트 디센트인데 이때 뉴턴 랩슨에 의해서 기울기 값이 있고 알파 값이 되게 크면 또 이쪽에 가서 이렇게 만나갖고 여기에 또 접선을 그은 다음에 이 해를 가지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뭔가 사인 또는 코사인으로 이걸 표현한다면 이 해가 두 개의 기울기가 접선들이 서로 완전 반대 방향에서 크게 그리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 이처럼 해가 어떨 때는 플러스 방향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뉴머리컬 메소드로 풀어놓은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의 주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면요, 되게 이걸 쓰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보시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쭉 밀려고 했는데 얘가 뱅글을 돌면서 쾅 하고 앞에 있는 선인장에 부딪힐 수 있겠죠. 그래서 장애물을 회피한다거나 지금 보시면 이 로봇의 하나하나의 자세죠. 이 자세들이 장애물 회피를 하거나 할 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로봇이 특정한 위치에 가서 대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른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가 로봇을 연속적으로 움직여서 원하는 동작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동작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떨 때는 1번 자세, 어떨 때는 2번 자세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어널리티컬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타 3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라고 하는 형태로 두 가지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구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수치 해석을 쓰는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특정 축이 플러스가 나오게 한다거나 음수가 나오게 마이너스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버스 키네마틱스 푸는 부분에 수치 해석일 때 붙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슈를 생각하실 때에는 앞서서처럼 어널리티컬 솔루션으로 우리가 손으로 다 풀 수 있는 경우에는 심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처럼 특정 값을 양수, 음수로 잡으면 되는데 이걸 뉴머리컬로 풀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분이 있고 그 화분을 툭 쳐서 아까 600의 공공좌표처럼 생각을 하시면은요, 이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0의 공공이 아니라 400 공좌표에 이와 같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포스처를 취하면은 화분을 부딪히지 않고 있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처럼 안쪽으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화분을 툭 쳐서 화분이 넘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포스처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최소한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솔루션 형태들로 그리고 반복성 있게 나오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주요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수식을 좀 수정해서 우리가
자코비안 인버스를 토대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풀고 있는데 그 솔루션을 살짝 바꿔보는 것이 오늘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챕터라서